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6년 전에 국정감사장에 선 김복동 할머니는 하고 싶은 말 해봐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내 나라가 힘이 없어 우리들이 끌려갔다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힘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23분 남았습니다. 향년 93살이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1926년 경상남도 양산 출신인데요. 네. 사실 28일 오후 10시 41분경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날은 위안부 할머니 다른 분도 사실은 같이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날 두 분이 네. 돌아가신 건데요.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4살이던 1940년도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22살 때 돌아왔는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한이 돼서 말하는 것은 내 삶이 너무 헛되다. 나는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간다. 이런 네. 말씀 남겼다고. 최근 불과 몇 달 전까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장례식은 5일장이고요. 시민장으로 치르기로 했군요. 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장지 빈소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조문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조문을 했고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여러 이 길원옥 할머니를 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배우 모습이었고요. 남은희 씨가 남은희 씨도 함께 이 영화를 주연을 네. 했었죠. 네. 실제로 김복동 할머니를 생전에 만나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 I Can Speak라고 하는 네. 영화의 주연을 맡았기 진선미 때문에 장관이고요. 네, 진선미 장관도 참석을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일 이 조문을 갈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요. 여성 정치인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네. 정의당 이정미 박주민 대표 의원. 박주민 의원도 참석, 네. 같이 조문을 다녀왔고요. 조문 화면이 더 있나 본데요. 좀 더 볼까요? 네,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5일장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복동 할머니는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고요. 네. 모두 정의당 분들 같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타계한 김복동 할머니가 걸어온 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14살이던 1940년 일본군에 납치돼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으로 끌려다니다 8년 만인 1947년 22살이 돼서야 고향 경남 양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끌려다니는 걸 갖다가 말로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나 있더라마. 그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할머니는 40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92년에서야 세상에 알렸고요. 93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고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의회 등을 찾아서 일본군의 만행을 잇따라 고발해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22년 동안 아우성을 쳐도 아직까지 이런 해답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분하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는 증거가 없다는 망언을 하자 직접 일본으로 가서 면담을 요구하죠. 주인이 왔는데 왜 회피하고 안 만나주느냐 이러니까 그런 증거가 없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놔놓고 지난해 9월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채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1억 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사왔나? 1억 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했고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또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서 모두를 놀라게 일이 했습니다. 있어도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고 죄는 미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았고. 죽기 전에 일본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겠다는 할머니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생전 마지막 소원이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를 받는 것이다 이런 네. 말씀했는데요. 결국 임종하실 때 마지막 말이 일본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이었다고 하고요. 제가 대한변협 대변인 할 때 사실은 저희 그 변협에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 관련해서 도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만났었어요. 근데 정말 뼈밖에 없으셨지만은 정말 용감하신 분이었고 그때도 계속해서 주장하신 내용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전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뉴스는 네. 예전에 들었고요. 네. 오래전부터 기부를 쭉 해왔고요. 통장에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 160만 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비, 수술비 등이 나왔을 텐데 연대 의료법인에서 이것은 할머니를 위해서 다 수술을 전에 네. 담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전쟁 지역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제1조선 학교에 대해서 나머지 많은 돈들을 좀 써달라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의인상으로 받았던 금액까지 모든 것들을 다 헌납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는 또 일본 국민들에게 상금을 보내요. 할머니의 역사관이라든지 세계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지진 난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은 또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성금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사실 진정성 있는 그 인권 운동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배움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거 점을 보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아마 이 화면은 다른 위안부 할머니께서 네, 들어가시죠. 조문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특히 대표해서 앞장서서 싸워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2013년도 에펠탑 앞에서 있는 사진인데요. 네. 프랑스에서도 파리 수요 집회를 열게 됩니다. 네. 프랑스 여성단체와 같이 연대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고 했던 김복동 할머님의 네. 생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사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소녀상 제막식에서 같이 참석했던 할머님의 모습입니다. 네.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정부 청사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했던 할머님의 생전 모습입니다. 1인 시위를 쭉 하기도 했는데요. 네. 화해치유재단 즉각 개산하라고 가장 최근에 활동하신 거죠? 가장 최근 네. 2018년도 이 투병 중에도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신 바 암 수술하고 며칠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18년도 1월에 병문안을 가서 할머니의 쾌유를 기원했던 그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할머님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신을 축하하는 저런 지하철 광고를 지난해 할머니 네. 생신 때 시민들이 4월 25일입니다. 돈을 모아서 시민들이 네. 모아서 광고를 하기도 했고요. 네. 한일 협상을 2016년도 겨울인데요. 토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학생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눈물 어린 모습이고 마지막 사진은 영정. 할머니가 우리를 떠나게 되는 영정 네.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미 의회를 찾아서 위안부와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실화를 다룬 영화 I Can Speak 일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어. 나는 죽지 못해 살았어. Japan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청문회가 끝나고 영화 속에 이제 일본이 계속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Okbun! How much money are you hoping to get to go through all this trouble? Huh? お前バカなの？汚いお金いらないとしたやろ。すぐ認めて謝れ。 You're making a big mistake right now!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억 엔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1,000억 원을 가지고 와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사실은 이제 2018년 8월 30일에 암투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5일 후에 그 1인 시위를 또 릴레이로 하기도 앞서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잠깐 네네,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이었냐면 그날 2018년 9월 3일에 했던 말인데요. 과거에 행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인정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 우리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기신 거죠. 네.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이 됐습니까? 네, 지금 그 화해치유재단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해산이 됐고요. 네, 일본 돈으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만든 재단인 네, 거죠. 그래서 여가부 관계자가 법인 허가를 취소했고 재단에도 이를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청산인을 그 선임을 해서 나머지 과정을 이제 밟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제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그럼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했던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했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불가역적인,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사과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일본이 이제 좀 전에 외무성의 그런 전원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요.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지금 이제 고노 외무성이라든가 아베 신조의 태도를 보아서는 다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으로 좀 보여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지켜본 활동가의 이야기, 시민운동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0대인 저보다도 90대인 할머니께서 더 치열하게 싸우셨고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는 무의식 상태로 극심한 진통 때문에 계속 강한 진통제 투약을 받으시면서 지내셔야 했고요. 오후 4시경부터 떠나실 시간을 짐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눈을 부릅뜬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의사들 진단으로는 장기의 모든 기능들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눈을 부릅뜨시고 이마에 송글송글 진땀이 맺힐 정도로 온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의식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수요시에 못 가서 어떡하나, 베트남에 나비 기행을 다녀오셨는데 내가 못 가고 대표한테만 그 책임을 맡겨서 미안하네. 제일조선학교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제일조선학교도 계속 지원했고요. 네, 맞습니다. 제일조선학교 같은 경우는 이 김복동 할머니가 평상시에도 가장 많은 애정을 쏟으면서 지원했던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인권 활동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고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대한민국을 방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만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유해가 장례식 때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간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2월 1일이 발인입니다. 발인은 서울광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옛 일본 대사관 앞으로 추모 행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식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빈소 앞에 이 저녁 7시에는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달 말일날 추모, 그날 발인하는 날? 그러니까 매일 1일 날? 매일 저녁 합니까? 매일 저녁 31일까지는 저녁 7시 추모회를 갖게 되고요. 31일까지. 발인을 하게 되는 날 아침에 서울광장에 모여서 이제 함께 행진 이동을 하게 되고 연결식을 일본 대사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가진다라고 현재는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식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지만 아마 운구 행렬은 맞습니다. 지금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가 그러면 23분입니까? 정말 이제 생존해 계신 할머님이 몇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서도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하러 왔던 할머니 한 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함께 안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제 일본 아베 총리의 연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오지만 이 과거에 대한 역사 문제 청산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말 진심 어린 사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생존 음성 하나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는 아주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해방이 됐다 해도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됐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